안녕하십니까. 복지상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노인 돌봄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해서 노인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당연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등 이른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플러스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누가 가입되어 있느냐? 이걸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받을 뿐이지, 그리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받을 뿐이지 모든 국민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자신도 잘 모르게 항목은 다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뭐 어떤 급여를 받느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노인들이 이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뭐 식사라든지 목욕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연로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뭐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화장실도 가고 음식도 조리해서 먹고 뭐 또 아니면 산책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건강보험하고 달리 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줍니다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받으려면은 이른가 요양 등급 판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그 사람의 어떤 신체 활동이나 또 인지 또 행동의 변화라든지 간호처치, 뭐 재활,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52개 항목이 있는데, 이 52개 항목에 대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일단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이걸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 점수에 어느 점수에 해당되느냐를 봐서 점수가 많으면 1급, 또 점수가 좀 낮으면 2급, 3급, 4급, 5급까지 이렇게 쭉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면 1등급, 또 그 다음에는 뭐 95점 미만이고 75점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이고 75점 미만이면 3등급, 이제 51점 이상이면 4등급. 그리고 이제 치매의 경우에는 이제 45점 이상 51점 미만의 경우에도 이제 5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등급 판정을 아시면 됩니다. 또 이제 간혹 등급 판정을 어떻게 받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가족 중에서 혹은 본인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래도 본인이 혼자서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화장실도 가시고 또 음식도 조리해서 드실 수 있다,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움직임이 매우 둔해 가지고 정말 본인이 식사 조리해서 먹기도 어렵다, 그러면
대개 한 5등급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공인 인증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중에 통보해 주는데, 대개 처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5등급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5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등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외도 등외 A, 등외 B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등외를 주는데, 그러면 등외는 아무런 못 받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는 못 받지만 흔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등급 판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있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가서 입소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상태가 안 좋은 1등급이나 2등급인 사람이 받을 수가 있고, 또 3등급인 사람도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연로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3등급인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그러면 이제 재가급여라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마다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예를 들면 뭐 가사도 좀 도와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어르신들 뭐 목욕도 어르신들 이렇게 뭐 이렇게 배설하는 걸, 뭐 화장실 가는 거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거의 모든 행위가 방문 요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와서 해주는 것은 방문 간호이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기 있는 것이 방문 목욕입니다. 방문 목욕의 경우에도 이렇게 목욕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해주는 경우와 목욕 차량이 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목욕 차량이 와서 해주는 경우에는 좀 단가가 좀 세고, 아니면 목욕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해주는 경우에는 액수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좀 불편하셔서 이런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이런 것을 과거에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나빠졌을 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족들이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일단 서비스를 받아보면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주야간 보호라는 것은 마치 어린이집 차량이 아침에 차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오후에 뭐 저녁 무렵에 데려다 주듯이, 되게 주간 보호라는 것은 아침에 와서 오후에 데려다 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야간 보호라는 것은 야간에도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보호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보호자가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해외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단기 보호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방문 목욕이나 방문 요양을 받더라도 가족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좀 어렵다 그러면 아무래도 낮 시간 동안 혹은 밤 시간 동안 보호자가 필요하다 하면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는 게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보호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자들이 밀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같은 것을 처음에는 이용하면서 점차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주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로 연결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1등급이나 2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도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이제 시설급여 하면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9명 이하의 노인들을 모시는 작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괜찮다면 그래도 양호한 상태라면 저는 그걸 권유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또 간혹 요양시설이 좋냐, 요양병원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고, 요양병원은 그냥 건강보험에서 이용하고 있는 요양취급기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요양원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애 마지막 기간을 환자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거주자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병원은 아무래도 응급 환자를 염두에 두고 또 응급 환자를 치료해야 벌이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병원에서 불필요한 오남용의 진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가 그래도 원만하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싶으면 저는 요양시설을 권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은 요양 등급이 안 나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버지가 불편했을 때 여러 시설들을 이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요양원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주해서 또 굉장히 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병원의 경우에는 치료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이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상상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치매와 같이 특수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폭력적인 경우도 있고 집단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만약에 돌보게 된다면 그 가족에게 가족 요양비라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가족을 그렇게 돌봐야 된다 그러면 저라면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특히 뭐 24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어렵지 않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요양보호사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생각하기보다도 많은 가족들이 오래 사십니다. 흔히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3개월밖에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양시설에 오거나 요양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3개월 더 사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살 때는 제대로 음식도 관리를 못하고 약물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요양시설에 요양병원에 들어오면 우선 제때 점심 먹죠, 저녁 먹죠, 아침도 챙겨주죠. 그 다음에 뭐 마사지도 해주죠, 물리치료도 해주죠. 그런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좀 장기간으로 생각하고 이 서비스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로 이걸 챙기는데, 보험료는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험료를 언제 내는지를 잘 모르는데, 건강보험료를 낼 때 내가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게 7원 정도를 요양보험료로 별도로 지금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가 낸 보험료에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 혜택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요양병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요양시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입원을 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 이상부터서는 다 보험 처리를 해줘요. 또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한도액이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의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더 세이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시설에 있게 되면 이렇게 보험 처리되는 돈 말고 식사비 같은 경우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입원을 할 때 식사비가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제 좀 두 기관을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도 본인 부담금 한도액을 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의 경우에는 다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늙으면 병들게 되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허약하게 되고,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나도 늙고 병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장기 요양 지정기관들을 잘 활성화해서 나의 노후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싶고, 이왕 노인 요양 시설이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평판이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좀 살펴서, 다들 요즘은 평가와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집에서 좀 가까우면서도 평판이 좋은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